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반갑습니다. 영화가 코로나 덕분에 묵혀 있다가 간신히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촬영을 마친 지 참 오래전 같은데 드디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을 마친 지 꽤나 오래 지났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성태입니다. 네, 방금 보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사진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중의 김경미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저도 오늘 또 영화를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실화를 사건으로 하면서 실화를 영화하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의 캔노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캔노치는 실화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사실성 있게 다가가지만은 저는 거기에 좀 극적 장치를 만드는 사람 아닌가. 그 이유는 내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저희들은 많은 관객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그 사건의 약간 잔재미라든가 혹은 또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극적 장치를 만드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가면은 여기에 주인공인 황준철 반장이라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변호사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풀어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쭉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다른 사건의 인물을 제가 빌려와서 여기 입힌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실을 영화하면서 극적 장치를 좀 도입하고 그렇다고 뼈대를 흐트러뜨리거나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윤미숙은 의미 있었던 게 뭔가 자신이 어쨌든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인물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무슨 캐릭터나 좀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 인물의 진실성, 진심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설경구 선배님하고 되게 작품에서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기 감시자들 때도 그랬고, 또 야차인가요? 야차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고요. 진짜 존재만으로도 진짜 화면을 꽉 채워주시는 배우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본의 아니게 또 티키타카도 잘 맞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염혜란 배우님하고는 제가 연극할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았던 사이여서 그냥 눈빛만 봐도 신뢰감이 쌓이고, 우리 유준상 선배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더 합이 좋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네, 저 요즘 흥행 요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소년들로 더 흥행이 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설경구 선배님하고 이번에 이제 호흡이 많아서 사실은 많이 기쁘기도 하면서 또 정지영 감독님 앞에서 또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설경구 선배님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너무 떨리고 너무 떨리고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못 해낸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한 20번은 만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연기하면서 뭐 무슨 캐릭터를 잡고 뭐 의도를 갖거나 이런 적은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우리 정지영 감독님하고 설경구 선배님께서 그냥 다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애드리브도 많이 치고 정말 저는 노는 기분으로 정말 저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처음에 연대 기순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17년이 지난 후에 또 사건을 풀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마치 영화 전후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즉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전편의 리듬과 후편의 리듬이 다른 바람에 다른 호흡으로 영화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과거와 현재를 한번 섞어봤더니 그 리듬이 잘 맞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찍기 전에 이미 이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촬영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그 고발 프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는 분노하고 화나고 했지만, 흘려 보냈던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반성하고 있고요. 감독님이 그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반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그 캐릭터입니다. 그 익산의 약촌 오구리 살인 사건의 그 진범을 찾았던 황반장님을 일로 좀 빌려와서 썼던 캐릭터여가지고 뭐 캐릭터를 위해서 뭐 주안점을 줬다라기보다도 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좀 정확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네, 저 역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최우성 역할에 그런 악의 명분이 정확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나이 든 최우성이 결국 그 욕심과 성공 때문에 그 든 나이의 시간 속에 그 모습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17년 후의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 허성태 배우가 펑펑 울고 나와서 눈이 부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이 울어갖고선 제가 여기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안 믿겨진 정도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좀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네. 다음 진경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고발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하게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윤미숙이라는 역할은 실존 인물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보니까 그분의 진심과 조금 더 닿아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너무나 유명하신 재심 변호사님을 오늘 직접 처음 뵙고 또 그분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방송하실 때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중에 한 사건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이 작품 시작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연기를 하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제가 그렇게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어서 연기는 그냥 정말 너무나 감독님하고 주변 배우분들이 열어주셔서 그냥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 영화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아사무사하게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천 오거리도 있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아사무사하게 대충 알고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그랬는데 이 사건 이제 작품을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 사건이 1999년에 일어났다는 거에 엄청나게 놀랬어요. 99년이면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뭔가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고 약간 억울한 일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제가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조금 놀라워서 그런 놀라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긴 했어도 저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김경미라는 역할이 좀 보시는 분들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책을 받기 전에 정지영 감독님을 사석에서 뵙고 같이 작품 한번 해야지 강철중 같은 형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이랑 꼭 해야죠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책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소년들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때는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강철중보다는 좀 전에는 강철중 캐릭터 같은 역들이 이 공공의 적을 한 이후에 좀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좀 제가 좀 많이 밀어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강철중이라고 해서 봤는데 책을 뭐 좀 정리된 강철중이라고 해야 되나? 정리도 할 줄 알고 뭐 일도 좀 체계가 있고 그런 강철중으로 이해했고 16년 후에 이 형준철의 모습이 더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극중 현재죠. 예, 그래서 그 작품도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고 과거와 현재가 그러면서 좀 크게 좀 대비되는 모습에 좀 더 피폐해져 보이고 좀 혈기왕성해서 17년 후에 황준철의 모습이 몸과 마음도 지쳐 있고 생활도 술에 좀 의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좀 교차를 시켜 그 교차가 좀 갭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최우성 인물이 뭐 엄청난 악의 화신이거나 악의 축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웠고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우리 이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게 제일 큰 배우로서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명분을 찾았어야 됐고 그 명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생각들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소년들 그 하는 장면을 찍는 촬영하는 장소 안에서 제가 소년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나간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딱 나간 뒤에 상당히 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되게 많이 자책하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그 인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좀 꾸짖음이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하지만 하는 내내 동안은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명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악의 화신이거나 악의 축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악행을 악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믿어가는 그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번 최우성 역할의 제 목표였습니다. 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작품을 하게 된 계기로 마련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는 약자들 편이라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 침묵을 이용해서
힘 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힘들게 하죠.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새겨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 고발이라고 제목을 붙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정도로 거기에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들이 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걸 시나리오 쓰기 시작할 때 전체적인 틀 많은 데서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고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우리는 캐릭터를 이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흔히 실존 인물들을 만나거나 혹은 시나리오 쓰기 전에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미 설정한 그 캐릭터들이 이 시나리오를 잘 구현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실존 인물을 만나지 않고 다 시나리오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나리오를 고치거나 이렇게 바꾸는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실존 인물이 이 작품의 실존 인물이 아닌 황윤철 반장도 나중에 만났지만은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제 캐릭터를 잘 구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실미도도 있었고 그놈 목소리 또 생일 소원 뭐 은근히 좀 했더라고요.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 주는 또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 더 잔인할 수도 있고 영화보다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작품할 때 특히 이 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황준철 반장이 이 작품을 끌고 간다고 하지만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소년들에 대한 다들 리액션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보다는 그 소년들의 동선, 과거, 현재에 대해 더 중점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화가 주는 그 강렬함 때문에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랑 그 작품에 들어갔을 때랑은 저는 좀 별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재현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이 작품을 작품으로 임했던 것 같고, 가장 몰입했던, 가장이라고 말하기가 가장 몰입했다, 가장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순간순간 몰입하려고 애를 썼고, 이 사건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갈수록 좀 더 몰입하려고 했고, 면담을 하면서 문짝을 들고 가서 허성태 씨랑 면담을 하면서 글쎄 화면에는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뭐 울컥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막 다구치면서 글 써보라고 하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때 제가 좀 울컥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그 감정이 더 가기 전에 카트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재판 장면에서 사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 전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찍기 전에는. 근데 촬영하는데 거기서 뭔가 되게 오히려 제가 리액션을 하는 입장에서 방청석에서 훅 오더라고요. 그 전에 감독님이 저보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도 모르죠 라고 했거든요. 들어가 봐야 알죠. 그래서 좀 저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 방청석에 앉아서. 근데 되게 유치한 대사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때가 좀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준비하는 작품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그 해방공간과 직후 롯데의
사건을 영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돌이켜 볼 때 현대사의 흐름을 조금은 다룬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중에서 어떤 사건을 좀 다뤄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제주 4.3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직도 시나리오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김구 암살 사건, 백범 김구 암살 사건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하면서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연세가 많은 분과 여태까지 감독님 중에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소년들이지만 제일 소년 같은 분과 작업을 했다고 촬영하면서도 말을 제가 했었었고 지금 와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은 그 모니터 쪽에서 감독님들이 왜냐면 시간 절약할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무전기로 이렇게 노트를 주고 하거든요. 그 전달을 배우에게 그러니까 현장과 이 모니터가 좀 거리가 있을 때는 특히. 근데 감독님은 현장의 거리 상관없이 그리고 그 모니터가 1층에 있고 현장이 지하에 있건 지상 3층에 있건 항상 직접 오셔서 매 테이크 직접 오셔서 직접 배우 눈을 보고 노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한 번은 조 감독이 무전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할게요라고 했더니 내가 직접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배우와 직접 소통하시려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진정한 소년이 확실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가방을 메고 걸어가시고 끝나고 또 걸어가시고 또 지하철 버스를 타면서 감독님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또 자기가 걷는 그 시간을 되게 행복해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제가 그냥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저희 엄마와 동갑이신데 어떨 땐 아빠 같은 마음이 들다가 어떨 땐 친구로 대해주셔서 내가 이분과 함께 작업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현역으로 계신 감독님 중에 제일 지금도 활동하시는 감독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더 뭔가를 잘해드려야 되고 저희가 뭔가를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지 않게 그냥 친구처럼 그리고 동료로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분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구나. 그래도 계속 걸어 다니시니까 건강 더 잘 챙길 수 있으시겠다. 그래서 감독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응원하게 됐고 지금도 통화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그 정말 좋은 어른 그리고 좋은 동료, 친구 이게 바로 우리 감독님입니다. 우리 정지영 감독님하고는 부러진 화살 이후로 또 작품을 같이 한 건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탈권위 그 자체, 윤준상 배우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방금 들으면서 내가 정말 친구처럼 감독님을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전혀 나이가 느껴지지 않고 현장에서 감독님으로서 가장 존경스러웠던 건 배우들의 어떠한 배우들의 작은 의견도 다 정말 경청하시고 허투루 들으시는 법이 없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얻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꼰대 되지 말고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저한테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주눅 많이 안 들잖아요.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살면 되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한 2번 세게 디렉션 주시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예 잘할게요 이러고
저는 진짜 아무 부담 없이 뭐 타격감 없이 그냥 진짜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블랙머니라는 작품 때 감독님을 겪었던 게 좀 크지 않았나 싶고, 또 감독님 건강 걱정해서 작업 도중에 보소엘리아 2통 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실례지만 좀 감독님이 나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꼰대 같으시겠지 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좀 아무래도 뭔가는 있으실 거야 이러고서 바짝 긴장했는데 뭔가 상하 관계가 전혀 아니고 뭔가 수평한 관계로 계속 저희를 대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또 안 그러셨으면 이미 못 찍으셨을 텐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도 정말 오래 작업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쁜 점도 좀 얘기해봐요. 뭐 좋게만 얘기해. 감독님 이거 그 옛날 뱀 사건 한번 얘기할까요? 뭐? 네, 그 지역이 전주 지역이라서 전라북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제 고향이 충청남도라서 그 어르신들이 다 그쪽 사투리를 쓰셔서 외가는 또 군산이라서 아무래도 그쪽이 좀 저는 익숙한 것 같아요. 뭐 따로 선생님 두진 않았고 귀가 조금 그쪽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글픈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향이어서 부담감이 참 없어서 좋았는데 허성도 배우님께서는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부산이어가지고 그래서 저 아는 친구 중에 전라북도랑 전라남도를 할 줄 아는 친구 두 분이 있어서 대사를 던져주고 그분들의 녹음을 들으면서 너무 근데 뉘앙스가 진짜 북도 남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중간을 찾으면 별 얘기 안 듣겠지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투리 선생님의 약간의 코치를 받으면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 말씀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영화의 이 보석 같은 연기자들, 이분들의 그 하모니가 기가 막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편집을 하면서 내가 캐스팅을 잘하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 정말 잘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흐뭇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밀어주십시오. 예, 뭐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런 사건들이 또 영화가 나왔음에도 또 흘려 지나가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딱 다잡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거고 그 감정의 정화가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극장으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있는 영화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에서 악역이 아닌 게 처음입니다. 근데 하필 오징어 게임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서 덕수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해서 묵직하게 울림을 주기도 하지만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밝혀질까,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영화적인 재미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 감독님과